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영미입니다. 아시아평화대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뭔가 강의를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보다는 제가 평화운동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과정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저의 평화운동의 그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의 어렸을 때의 경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을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방학이 되거나 뭐 명절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되면은 외할머니께서 꼭 만들어 주셨던 두 가지 음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은 정말 북한에서 만드는 전통 순대였고요. 또 하나는 정말 큼지막하게 만드는 그리고 속이 꽉 차게 들어찬 만두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기쁨을 느끼셨고,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만두를 빚고 그 다음에 그 순대를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기쁨을 느꼈어요. 그럼 온 가족이 먼저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모든 분들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고 온 가족들, 그때 같이 피난을 나오지 못했던 순간들, 그러면서 그때의 지역사회, 골목,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고향의 어떠한 풍경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막 왁자지껄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꼭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이 매해 매번 명절 때마다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이산가족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그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은 세대가 아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저도 점점 그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되면서, 아,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아픔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됐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13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0년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 그 중에 한 분도 저희 외할머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신청자 중에 생존해 계신 분들은 정말 5만 명이 채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65%가 이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러한 경험들을 모든 가족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를 넘어서 그리고 세대를 걸쳐서 트라우마처럼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대학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다가 YWC를 만나게 됐고, YWC에서 청소년과 평화와 관련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음 세대 혹은 앞으로 미래 세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지만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무한한 존경, 그러한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2004년에 제네바에 있는 세계 YWCA 인턴으로 가게 됩니다. 세계 YWCA의 경험은 제가 그동안 청소년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 그리고 평화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에 더 많은 그리고 더 넓은, 더 깊이 있는 시각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기회가 됐어요. 우선 제가 제네바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혹시 제네바를 가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네바는 유엔이 속해져 있고 관련한 유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기관 옆에도 많은 유엔 기관들이 속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을 할 때마다 부러진 의자를 살펴보면서, 아, 우리 사회에 어떤 것들이 정말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출근했던 기억이 있어요. 세계 YWCA는 그 당시만 해도 120
125개국에 2,500만의 여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였기 때문에 세계 YWCA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회의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에서 개최되어지는 다양한 행사들 그리고 다양한 회의들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분쟁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아픔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것, 더 나아가서는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삶의 면면들을 어떻게 하면 전 국가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함께 진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분쟁 과정에서의 어떤 여성 참여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북한에 있는 대표부를 처음 접하게 됐었던 것도 유엔에서의 어떤 인권이사회, 인권위원회에서의 활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네가 어디서 왔니?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타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연이어서 질문하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는 북에서 왔니? 남에서 왔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나는 남쪽에서 왔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는 것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분단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문건들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엔에서의 어떤 지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전히 국가로서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들 그리고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떤 학습의 기회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저는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양성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함께 협력해서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그러한 활동들의 연장선상에서 평화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제가 평화활동을 하면서 위민 크로스 DMZ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 책임을 맡게 됐어요. 그때 이제 위민 크로스 DMZ라고 하는 것은 사실 30여 명의 여성 평화 국제 활동가들이 북을 통해서 그리고 남으로 판문점을 통해서 남측까지 오면서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이산가족의 상봉 그리고 평화협정 과정에서의 어떤 여성 참여와 관련한 부분들을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과 북의 만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러한 여성 활동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사실 북측과의 어떤 그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북에 있는 저희의 그 여성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고 저희는 남쪽에서 30여 명의 여성들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준비했던 것이 10m, 10m가 되는 조각보였어요. 그 조각보를 준비하는 가운데 전 세계 여성들 중에서 분쟁과 평화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정말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그 조각보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북측의 여성들이 저희가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여성들도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조각보를 만들고 남측에 있는 여성들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든 여성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분들 그리고 결혼이민 여성분들 다양한 분들이 만들어주신 조각보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행사들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그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로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여성들이 정말 무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전 세계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 사실은 조명도 받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운동은 사실상은 1991년에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30년 전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남북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함께 분단을 종식하고 여성들이 평화협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새롭게 동아시아의 여성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던 그때 어떤 염원들이 2015년에 국제적인 운동으로 확장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코리아 피스 나우라고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 런칭되어지는 그러한 연결 지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사이에 저의 건강 문제로 제가 평화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약간의 시간들이 있었었고요. 그 시간대 속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밖으로 향해 있던 저의 모든 시선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겪고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때 경험을 또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힘있게 막 힘을 주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막 노력했을 때 서로 간의 어떤 배움의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와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무한한 교감들이 일어날 때 서로 배우는 그런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가르치는 자리에서도 서로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크게 느끼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글로벌 캠페인을 런칭을 하기 원하는데 그 캠페인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면면의 삶 속에서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 이제 내가 여기에 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받은 전화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2주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전화를 받은 게 금요일이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주보에 그 말씀 제목을 보고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을 먹게 됐는데요. 그 말씀 제목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사명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수락을 하고, 그리고 뉴욕으로 회의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리아 피스 나우라고 하는 캠페인, 즉 한반도에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리고 가장 오래된, 그렇지만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있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종식시키는 역할들을 시민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평화를 갈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어지고 있는 제재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 그리고 교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지역의 어떤 비핵지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를 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는 거는 그때가 추석이었는데요. 추석의 명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뉴욕에서 회의를 막 하면서 제가 느꼈던 굉장히 중요한 감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자리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만든 단체도 있었고, 그리고 2015년도에 위민 크로스 DMZ를 함께 했었던 그 단체도 있었고, 그리고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이라고 하는 그런 윌프라고 하는 UN 애드보커시를 하는 단체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함께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세계 평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하게 됐고, 그때 저희가 결정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하게 변화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워싱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조야에는
사실 우리 그 정부가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인 정권 하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 정권 하에서 미국 내에 많은 언론들도 굉장히 한국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 즉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나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워싱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싱크탱크들의 어떤 움직임, 그러한 생각들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많은 의원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었던 것이 2018년 12월에 여성평화 안보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준비를 했고, 2019년 3월에 워싱턴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한국의 국회의원 3분과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 그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미국, 캐나다,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워싱턴에서의 그 애드보커시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만났던 분들이 굉장히 여러분이 계신데요. 그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버니 샌더스 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버니 샌더스 의원을 만나고, 그리고 로칸나 의원, 즉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었던 의원들도 만나고, 그 당시는 이제 미국이 대선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대선 주자이셨던 분들도 많이 만나는 계기들을 마련하면서 현재의 한국의 상황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버니 샌더스 의원이 저희와 만나는 시간들 이후에 트위터에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셨고, 그것의 반향을 일으켜서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이 일으켜내는 공공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인식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그 워싱턴에 가는 그 워싱턴 공공외교, 시민 공공외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공공외교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시민 공공외교라고 하는, 혹은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했었던 것이야말로 정말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사례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보편적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와 국가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그러한 채널들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염원들을 담은 풀뿌리 조직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코리아 피스 나우 글로벌 캠페인에서 북한의 어떤 제재가 아동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리포트로 나오게 됐고, 얼마 전에는 평화로 가는 길, 패스 투 피스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반도의 어떤 상황들을 알려내는 그러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활동들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외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의 어떤 저의 평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항상 일상에서 너무 우리가 일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낯선 시선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전 상태, 즉 전쟁을 잠깐 중지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평화인 것 양 착각하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면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분단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와 남 그리고 아와 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인정, 그리고 공존, 존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평화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워싱턴에 직접 가서 다양한 의원들을 만나서 그 의원들에게 저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반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것들을 미국 의회에서 많은 디아스포라 그리고 많은 그 시민권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이 유권자 운동으로 펼치고 있는 결의안이라 법안과 관련한 부분들로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반도의 현실 그리고 정전 상태가 가져다주는 우리의 일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낯설게 바라보고 새롭게 깨달으면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지형과 세계의 지형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실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평화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아시아 평화 대안에서도 앞으로 그러한 평화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을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